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 본다 이슈 메이커 시간, 금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과장,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동공 과장 갖고 오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 레저 업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일단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019년에 월 평균 외국인 입국자 수를 살펴보면은 146만 명이었고요. 한 해 누적으로 따져보면은 1,750만 명이 입국했던 걸로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 비중들이 이제 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중국인들 비중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입국자 수 총 765만 명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을까를 살펴보면은 약 한 60%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회복세가 조금 더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달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좀 생겼었죠. 바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허용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좀 더뎠었던 중국의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증가를 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이제 사용을 하고 가는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그 수치가 코로나 전만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20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같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가 화장품이 아닌 중저가 화장품이 또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일단 화장품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과거의 화장품주들은 이제 좀 소위 얘기하는 좀 고가 브랜드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화장품들에 대한 실적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대형 화장품주들에 대한 메이저 화장품들에 대한 실적들은 좀 저조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특히나 OEM, ODM 쪽에서의 실적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일단 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좀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 관광객들 비중 그리고 중국향 매출 비중들이 상당히 좀 높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기 불안정성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소비력들이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내에서 소비력들이 좀 약해지다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향 소비 기조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 내 거차오 운동들이라고 하는 자국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고가 브랜드보다는 중국 내 좀 저가의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소화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서는 좀 사실 화장품주들은 조금 과거에 있었던 영광세들을 좀 재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차오가 이제 국조라고 한자로 이렇게 쓰고 애국 소비주의, 중 사람들 자기 제품 요즘에 많이 쓰려는 움직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항공주를 보면 항공주들이 좀 달렸단 말이죠. 여행객도 늘고 또 유가도 하락하고 어떻습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도 항공주의 가장 좀 피해적인 이제 이런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유류 할증료라는 개념들이 이제 우리 시장이 아니라 그 항공 티켓 시장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유가에 대한 이 비용 증가를 결국 유류 할증료로 밀어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엄청난 피해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환율들이 일단 좀 고환율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것들이 좀 항공주에서는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요. 비행기를 이제 리스를 하고 비행기를 도입할 때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다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리스로 이제 도입을 한다던가 그리고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국 다 달러로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모습들은 항공주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일단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은 현재 여객기 중에 12%가 벌써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기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고환율 시기에서 여객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실적들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적인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항공주에는 좀 피해야 될, 이제 고민해야 될 가능성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좀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항공주들 역시도 무조건적인 이제 좀 장밋빛 전망들을 그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가 떨어지는 건 좋지만 이제 환율이 계속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이셨고요. 우리 김병수 PB 어떤 섹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자동차 업종을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전장 부품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제 전기 장치 부품을 이제 전장 부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은 이제 기계와 전기 장치를 모두 포함한 거고, 그중에서 전장 부품은 전기 계통만 부품을 통칭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전장 시장은 이제 2024년에 한 50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28년까지 한 880조 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과 LG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전장 자회사인 하만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4,500억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14% 증가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도 17년부터 쭉 증가하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수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한 9조 원 정도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잘 나가고 있네요. 예, 아마 17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지금 당시 회장이죠. 그 당시 부회장이 아마 첫 M&A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좀 고가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장 부품 쪽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특히 전반적으로 전장 고객사의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G도 이제 VS 사업본부, 이제 전장 사업본부인데 이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장 사업부에서만 매출이 2.5조 원이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1,0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이번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이제 LG그룹도 전장 부품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미리 정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017년에 하만,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 회사인 이제 JKW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전기차 열풍과 함께 어떻게 보면 스마트카 열풍이 불면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바퀴 빼고 다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장에 공을 들인 LG그룹, 전자, 삼형제의 동시 흑자 달성 시점에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컨센에 따르면 내년이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 부품은 자동차 부품 중에 전기 계통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런 전자 쪽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룹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노텍까지 3개 계열사가 전장 부품 수주 잔고가 올해 130조 원을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LG전자만 해도 연말까지 아마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하반기 이제 VS 사업부죠.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 평균 가동률이 101%, 즉 100%가 어떻게 보면 풀캡하라고 할 때 101%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년 동기 한 88% 대비 한 12%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장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모든 생산 라인이 전장 부품 쪽으로 좀 많이 풀가동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025년까지 오토 사업의 수주 잔고도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2년 내에 최대 30조 원도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노텍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노텍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 아이폰과 굉장히 좀 많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의존도를 조금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이제 전장 부품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수주 잔고도 지난해 한 10조 원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올해는 당연히 10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올해 3, 4분기 이제 하반기에 누적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그룹에서 이 삼형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올해 연말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이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동시에 흑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수 PB님은 전장 쪽만 좋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장 부품만을 조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 쪽과 여행 레저 관련 쪽의 대결이 될 텐데요. LG 전장 사업 삼형제 동시 흑자가 유력하다. 김병수 PB의 전장 관련주냐 vs 방한 외국인이 북적이고 있다. 여행 관련주냐 전장 부품 vs 화장품입니다. 오늘 기업 선별까지 확인해 보아야 될 텐데 일단 김동곤 과장님 여행 레저 쪽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카지노 관련된 업종인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행 레저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금 전에 화장품주도 별로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도 별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다 개별 이슈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히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업종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이제 볼 때는 이제 국경절 연휴를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사증으로 이제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의 카지노 관련된 매출액을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제 9월 매출액 한 달의 매출액의 67%가 늘어났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는 없죠.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리드 타임이란 것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통상적으로 한 3달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리드 타임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은 중국 관광객의 효과는 지난 10월 달에 무사증으로 방문이 가능했었던 제주도의 효과에서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주도 쪽에서의 모습들이 관광객들이 그대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카지노 쪽의 사람들도 좀 많이 관광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지금 방문하고 있는 나라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허용됐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3차거든요. 근데 1차와 2차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곳들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비용들이 좀 높죠. 한국과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면서 관광객들이 조금 덜 이제 해외로 나가는 효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고가에 그러니까 좀 약간 비교적 여행 상품이 비싼 곳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카지노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 각 한 개씩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인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국보다는 일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국 관광객들 없이도 실적들이 빠르게 좀 회복됐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실적 개선세가 일단 결국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정상화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이제 추천을 하셨군요. 파라다이스가 저는 전청조 씨가 경영권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없죠. 예, 전청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고 국내 1등 카지노 기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병수 PB가 선택한 자동차 전장 부품주 어떤 기업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G 그룹이 가장 좋긴 하지만 거기서 좀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좀 작은 회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MC넥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MC넥스는 모바일 부품 회사라는 인식이 좀 강하지만 전장 사업이 빛을 보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전장 매출이 한 6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이번에 달성하게 되었고. 일회성을 제외한 이익률도 2%를 넘어가는 수준을 지금 이제 보이게 해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관련 부품 수주 잔고도 3조 원이 넘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으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1차 밴드를 통해서 해외향 수주가 아마 이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신규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전장용 카메라 채택 장착이 의무화
활성화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출시된 신차의 대당 카메라, 이제 판매 가격이죠. 판가가 이전 모델 대비 3배 이상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출시되는 신차의 카메라 가격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뿐만 아니라 전장부품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퓨런티어라는 좀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퓨런티어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쪽 이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제 대당 카메라가 뭐 2대에서 3대, 이제 많게는 8개까지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충분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평균 카메라 모듈 이제 탑재 개수가 올해에는 8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앞으로도 이제 카메라 쪽 수혜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장 부품이 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쪽 차량에 납품할 때 카메라가 먼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장 부품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관련 두 종목, MC넥스와 퓨런티어 김병수 PB가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김동곤 과장은 파라다이스, 여행 레저 쪽에서도 카지노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이슈가 메이킹이 될지 여러분도 주시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동곤 과장, 김병수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